은행 ATM 앞 60일 세 남자 한 명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액 42,000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다시 조회 버튼을 눌렀죠.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2천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고작 42,000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증이 뽑혀 나왔습니다. 종이를 움켜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죠. 아니 이게 대체. 뒤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ATM기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0일 세 남자는 어떻게 한순간에 2천만 원을 날렸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61세, 28년간 중견기업 생산관리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님, 잠깐 회의실로 오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회사에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인사팀장과 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박 과장님,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희망퇴직, 듣기 좋은 말이지만 사실상 정리해고였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되고요. 추가로 6개월치 급여를 더 드립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밀어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퇴직금 액수가 적혀 있었죠. 2,500만 원. 28년을 일한 대가가 고작 2,500만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장을 보고 막 들어온 참이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대답 대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급히 다가왔죠.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희망퇴직하래.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23살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다음 학기 등록금이. 알아.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4학년인 아들의 등록금은 이미 대출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파트타임 월급이 110만 원인데 이걸로는 목이 막혔습니다. 61세에 다시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며칠 뒤 답답한 마음에 거실 TV를 켰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한 문장이 들려왔습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이 월 280만 원 보장 월급제를 도입하며 중장년층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택시.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무사고 운전자였습니다. 평소 운전하는 것도 좋아했고 길 찾는데도 자신 있었죠. 화면 속 택시 기사들은 단정한 제복을 입고 웃으며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전처럼 손님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요. 월 280만 원이면 아들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 법인 택시 월급제 모집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공고가 떴죠. 경력 무관, 나이 제한 없음, 교육 후 즉시 근무 가능. 클릭 한 번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수님 면접 보러 오시죠. 내일 오전 10시에요. 다음 날 저는 낡은 2층 건물 앞에 섰습니다. 1층은 정비소였고 2층이 사무실이었죠. 배차 부장이라는 50대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운전 경력은요? 30년 무사고입니다.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월급제고요. 운송 실적 기준만 맞추면 월 280만 원 보장입니다.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장에는 근무시간, 휴무, 월급 지급일이 정리돼 있었고요. 이 장에는 일일 기준금 18만 원,
미달 시 차액 공제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금이라는 게 뭔가요? 부장이 턱을 긁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최소 18만 원은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카드 결제가 많아서 대부분 기사님들이 기준 넘기세요. 걱정 마십시오. 18만 원.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금액 같았어요. 서명하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서명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복이 담긴 비닐봉지를 어깨에 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정말 할 거예요? 응. 월급 28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운전은 내가 평생 해왔잖아.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제복을 입어봤습니다. 단추를 잠그며 속으로 다짐했죠. 잘할 수 있어. 박영수,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를. 첫 출근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을 맞춰놓고 누웠지만 2시간마다 깼죠.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서 약통을 꺼냈어요. 당뇨약 한 알, 혈압약 한 알, 10년째 먹고 있는 약이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키려다 멈칫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1시간쯤 뒤 저혈당이 올 수 있다는 게 문제였죠. 운전 중에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까? 고민하다가 약통을 도로 협탁에 놓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건너뛰자고 속으로 다짐했죠. 새벽 5시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주황색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배차 부장이 차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강남 쪽으로 나가보세요. 출근 시간대라 손님 많아요. 알겠습니다. 참, 일일 기준금 18만 원 잊지 마시고요. 부장이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LPG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죠. 연료는 가득 차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18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강남대로로 진입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차들이 빽빽했죠. 첫 손님을 태운 건 6시였습니다. 삼성역까지요. 미터기를 눌렀습니다. 기본 요금 5천 원이 화면에 떴어요. 하지만 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4번이나 기다렸죠. 40분 만에 도착했고 요금은 2만 3천 원이었습니다. 다음 손님, 그 다음 손님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사이사이 공백이 너무 길었어요. 10시쯤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 약을 안 먹어서 더 허기가 졌죠. 편의점에 차를 세웠습니다.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어요. 2,000원짜리였습니다. 계산하며 생각했습니다. 식비를 아껴야 해. 18만 원 채우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차 안에서 김밥을 뜯었습니다. 차가운 밥이 목으로 넘어갔죠. 물도 없이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에서 감각이 이상했어요. 잠깐 털어봤지만 계속 저렸습니다. 혈당이 높아진 걸까? 아니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계속 운전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거든요. 오후 4시 미터기 누적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13만 원. 6시간 일하고 겨우 13만 원이었습니다. 기준금까지는 5만 원이 부족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첫날부터 기준금 미달이었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18만 원을 채웠습니다. 15시간을 일한 셈이었죠. 차고지로 돌아오는 길 허리가 묵직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리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종아리가 퉁퉁 부어 있더군요. 주유소에 들러 연료를 채웠습니다.
4만 원이 카드에서 빠져나갔죠.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바지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패여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피부가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부종이었죠. 아내가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적응만 하면 돼. 양말을 벗지 않았습니다. 부은 발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나가세요? 당연하지. 이제 시작인데.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약통이 보였죠. 오늘 아침에 안 먹은 약. 내일도 안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졸리고 어지러워.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손가락을 펼쳐봤습니다. 아직도 끝이 저렸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8만 원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일은 더 일찍 나가야겠다. 기준금을 빨리 채워야 해. 새벽 3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더 이상 잘 수 없었어요. 제 선택이 맞았을까? 아직은 모르겠더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죠. 손가락 저림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약통을 보지만 먹지 않았어요. 약 먹으면 졸려. 사고 나면 끝이야.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느 오후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했어요. 새벽부터 커피를 3잔이나 마신 게 문제였죠.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뒷좌석에 앉아 계셨어요. 목적지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아랫배 압박이 심해졌어요. 손님을 내려드리고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차비가 3,000원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죠. 3,000원.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냥 참고 다음 손님 태우자. 어차피 곧 휴게소 나올 거야.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10km를 더 달렸지만 휴게소는 나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웠죠. 비상등을 켰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풀숲이 보였어요. 비틀거리며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61년을 살면서 고속도로 갓길 풀숲에서 용변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회사 부장실을 쓰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풀숲에 숨어 있었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뒤를 비췄습니다. 구부정한 제 그림자가 풀숲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시동을 걸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거든요. 18만 원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첫 월급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손가락이 떨렸죠. 입금 내역이 떴습니다. 165만 원.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280만 원이 아니라 165만 원이었습니다. 급하게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총 매출액 450만 원, 기준금 공제 280만 원, 실수령액 165만 원. 기준금 미달이라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차 부장이었어요. 박 기사님, 월급 확인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기준금을 못 채우신 날이 좀 있으셨어요. 다음 달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부장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늘 인천공항 콜 하나 있는데 가실래요?
장거리라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한 달 새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협탁을 열었죠. 혈당 측정기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재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피 한 방울이 맺혔죠. 측정기에 댔습니다. 삐삐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30. 정상 혈당은 100 이하였습니다. 제 혈당은 2배가 넘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약을 한 달 동안 안 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건가? 측정기를 다시 협탁에 던져 넣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출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시야가 가끔 흐려졌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다시 선명해졌죠.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오늘만 넘기면 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제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죠.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5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됐거든요. 다음 달에는 280만 원을 꼭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했어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혈당은 계속 올라갔고 저는 계속 약을 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오늘 누적 금액은 16만 원이었죠. 2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한 콜만 더하면 기준금을 채울 수 있었어요. 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 후 콜이 떴죠. 이태원에서 용산역까지 손님을 태웠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네. 미터기를 눌렀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뭐지? 이게 뭐야?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저혈당이었습니다. 온종일 삼각김밥 하나만 먹고 18시간을 운전한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는데 발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었습니다. 맞은편 차가 경적을 울렸죠. 빵!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황급히 핸들을 돌렸어요. 기사님, 뭐 하는 거예요? 뒷좌석에서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갓길로 차를 빼냈죠. 비상등을 켰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한데 손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떨리는 손으로 협탁을 열었습니다. 사탕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급하게 사탕 3개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요. 5분쯤 지나자 몸이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떨림이 멈췄죠. 기사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요금을 받았죠. 15,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총 누적액 17만 5천원. 기준금까지 5천원 부족했어요. 한 콜 더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냥 집에 가자. 오늘은 그만하자. 처음으로 기준금을 포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대답하려는데 목이 메였습니다. 피곤해.
먼저 잘게.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통이 보였죠. 한 달 반 동안 안 먹은 약들이었습니다. 약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먹어야 할까? 이제라도. 하지만 내일 또 운전해야 했습니다. 약 먹으면 졸려. 또 사고 나면 어떡해? 약통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검게 그을렸고 볼은 더 꺼져 있었어요. 오른손을 펴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직도 저렸죠. 왼쪽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종아리가 돌처럼 딱딱했어요. 이건, 이건 정상이 아니야.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6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됐거든요. 다음 달에는 꼭 280만 원을 받아야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오늘 밤 저혈당 쇼크가 떠올랐습니다. 중앙선을 넘었던 순간 맞은편 차의 경적 소리.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면 충돌이었을 겁니다. 손님도 다치고 저도 죽을 뻔했죠. 하지만 내일 또 나가야 했습니다. 18만 원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 달째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나가 새벽 2시에 들어왔죠. 약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경고를 보냈지만 무시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1시 반. 오늘 누적 금액 16만 원. 2만 원만 더 벌면 됐습니다. 마지막 콜을 받았습니다. 강남역에서 잠실까지였어요. 손님을 태웠습니다. 50대 남자였죠. 빨리 좀 가주세요. 막차 놓치겠어요. 네. 미터기를 눌렀습니다. 올림픽대로로 진입했어요.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져 뇌에 산소가 안 가는 상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속 60km로요.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적색이었죠. 하지만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으니까요.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쾅! 둔탁한 충격이 왔습니다.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죠. 쾅! 쾅! 뒤에서도 연달아 충격이 왔습니다. 제 차가 멈춘 자리에 다른 택시들이 받았던 겁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뒷좌석에서 손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머리가 멍했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끌어냈어요. 기사님, 정신 차리세요. 다른 택시 기사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방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 차 앞범퍼는 찌그러져 있었고 뒤에 택시 2대가 연달아 충돌해 있었죠.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도 왔어요.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내밀었습니다. 후 불어보세요. 측정 결과 제로였습니다. 술은 안 마셨으니까요. 그럼 약물 복용은요? 아, 아닙니다. 혈당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뇨 있으세요? 경찰관이 혈당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제 손가락 끝을 찔렀죠. 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삐삐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35. 경찰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사님, 이거 의식불명 수준인데요? 혈당이 35면 정상인은 기절합니다. 정상 혈당은 70에서 100 사이였습니다. 제 혈당은 반도 안 됐죠. 당뇨약 드세요? 예, 있습니다. 오늘 드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먹었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서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신호 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입니다. 혈당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 과실이에요.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 차량이 3대고요. 부상자가 5명입니다. 기사님,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피해자들이랑 합의 못 보시면 검찰 송치되고 재판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도 정지될 수 있어요. 운전면허 정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면허 없으면 택시를 못 합니다. 그럼 수입이 끊기는 거였죠.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휘갈겨졌어요. 새벽 5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켰죠.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아내, 아들, 배차 부장.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죠. 18만 원을 채우려다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사흘 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수님,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100% 기책 사고입니다. 대인 배상은 보험 처리되지만 피해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은 본인 부담이에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병원 로비였어요. 50대 택시기사였습니다.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죠. 박 기사님이시죠? 예.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사과는 됐고요. 전전치 6주 나왔어요. 목 디스크 재발이라 한 달 반은 일 못해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한 달 반 손님 못 태우면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아요?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합의금으로 600만 원 주세요. 차 수리비 200만 원 별도고요. 600만 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험에서 안 나오나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 기사님이 신호 위반으로 받았잖아요. 제 차 수리비는 박 기사님 부담이에요. 싫으면 법대로 하죠. 전 고소할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40대 택시 기사였어요. 전 허리를 다쳤어요. 전치 8주래요. 2달은 일 못해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합의금 600만 원, 차 수리비 200만 원, 총 800만 원 주세요. 또 8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 박 기사님, 전 애가 셋이에요. 2달 수입 없으면 우리 애들 밥은 누가 먹여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 세 번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60대 기사였어요. 전 다행히 크게 안 다쳤어요. 그래도 차는 박살났죠.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리비만 300만 원 주세요. 합의금은 안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800만 원, 두 번째 기사 800만 원, 세 번째 기사 300만 원, 총 19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제 차 수리비 200만 원이 더해졌죠. 총 2100만 원. 일주일 후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날아왔습니다. 벌금 500만 원. 신호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었어요. 총 손실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 1900만 원, 제 차 수리비 200만 원, 법원 벌금 500만 원.
총 2,600만 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40만 원이었어요. 2,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죠. 주택 청약 저축 해지하려고요. 전액 다 하시는 건가요? 예. 20년 넘게 부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해지 환급금 1,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아들 등록금 통장도 열었습니다. 6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도 출금하겠습니다. 아들 대학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었습니다. 아내 비상금 통장도 꺼냈습니다. 200만 원이 있었죠. 전부 합쳐 2천만 원이었습니다. 6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목이 메였습니다. 2천만 원. 다 썼어. 600만 원이 더 필요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약 저축도요? 응. 준호 등록금도요? 응.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석 달 만에 날린 돈이었습니다. 18만 원을 채우려다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부족한 6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현재 무직이시고 신용등급도 낮아지셨네요. 대출은 어렵습니다.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3년 만이었죠. 형, 나 영수야. 왜? 돈이 좀 필요한데 6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고 냈다며? 엄마한테 들었어. 응. 그 나이에 무슨 택시를 해? 내가 뭐라고 했어? 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형, 제발. 미안하다.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촌 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에게도 전화했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국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일주일에 2% 이자였죠. 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가 50만 원이었어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죠.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4만 2천 원. 28년 일한 퇴직금, 20년 모은 청약저축, 아들 등록금, 아내 비상금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사채 600만 원과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 이자뿐이었죠. 다음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시야가 자꾸 흐려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당뇨병 내과였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환자분 당화혈색소가 12%예요. 정상은 5.5 이하인데 그게 심한 건가요? 심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수준입니다. 석 달 동안 약을 안 드셨다고요? 예. 운전 때문에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합병증이 시작됐어요. 손발 저림, 시야 흐림 이런 증상 있으시죠? 예. 당뇨성 신경병증과 망막병증 초기예요. 이대로 방치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실명.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약은 하루도 거르면 안 되고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필수예요. 택시 운전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혈당으로 또 사고 나면 이번엔 사람 죽입니다. 환자분도 죽고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차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저 박영수입니다. 아, 박 기사님. 사고 처리 다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키 반납하러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차고지로 갔습니다. 마지막이었죠. 배차실 문을 열었습니다. 부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직서 여기 있습니다. 책상 위에 차키와 사직서를 놓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부장은 그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차고지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어요. 주황색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저것들이 희망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쇠덩어리였습니다. 철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눈을 찔렀어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석 달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건강도, 가족의 미래도. 18만 원을 채우려다 2천만 원을 잃고 실명 위기까지 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통장엔 4만 원밖에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제 목숨은 건졌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화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9시였죠. 손에 삽과 갈퀴를 들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은 저쪽 구역 잡초 좀 뽑아주세요. 관리소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관리 보조. 제 새 직함이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 택시 기준금보다도 적은 돈이었죠. 하지만 매달 정확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공제되는 돈도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잡초를 뽑기 시작했죠.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약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뇨약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었어요. 아침, 저녁 2번씩이었죠. 혈당을 재봤습니다. 110 정상 범위였습니다. 손가락 저림도 사라졌어요. 시야도 선명했죠. 박 선생님, 물 좀 드세요. 경비 아저씨가 생수를 건넸습니다.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으로 시원하게 넘어갔어요. 고맙습니다. 택시 운전할 때처럼 화장실 걱정, 기준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고 목마르면 물을 마셨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관리소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도시락을 폈습니다. 아내가 싼 도시락이었죠. 밥과 반찬이 정갈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2,000원짜리 삼각김밥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밥이 입 안에서 퍼졌습니다. 오후 5시 일과가 끝났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얼굴이 그을렸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많이 옅어졌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 10분이면 도착했습니다. 택시 운전할 땐 집에 오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발걸음이 가벼웠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응.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쭉 폈어요. 종아리가 부어있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벗어봤죠. 자국이 없었어요. 오늘도 힘드셨죠? 아내가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받아서 얼굴을 닦았어요. 아니,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알바 구했어요. 편의점인데 시급 10,000원이래요. 그래? 잘됐다. 아들이 제 등록금을 스스로 벌기로 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같이 벌면 되지 뭐.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18만 원을 채우려다 중앙선을 넘었던 밤, 혈당 35로 사고를 냈던 새벽. 그때는 돈만 보였습니다. 18만 원, 280만 원, 그 숫자들만 머릿속을 채웠죠. 정작 잃어버린 건 제 몸이었고, 제 건강이었고, 가족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법인 택시는 전쟁터였습니다.
60대의 당뇨 환자가 하루 18시간씩 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전쟁에서 완패했습니다. 2천만 원을 잃고 실명 위기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120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건강을 지키며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더 값진 거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이 왔어요. 여러분, 노후 대책이란 통장 잔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내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월급이 많아 보여도 기준금이라는 올가미가 목을 조이고 있다면 그건 희망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저처럼 비싼 수업료 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경고등 하나라도 켰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분의 잘못된 선택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퇴직금을, 누군가의 건강을,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디 저처럼 건강 잃지 마시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